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 음악사 낭만파 시대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낭만파 시대는 음악가들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어서요. 서양 음악사 설명을 하면서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기대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낭만파 시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파 시대는 1820년에서 1900년까지를 낭만파 음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낭만파 시대의 특징은요. 첫 번째, 개인의 감정, 상상력, 자연, 자유를 강조한 예술 운동이 성행하였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1학기 때 설명했었던 고전주의 시대 음악 기억하시죠?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가 누가 있었죠? 그렇죠.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고전주의의 규칙성과 형식미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감정과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학, 미술, 음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요. 예술을 통한 개인의 해방을 촉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낭만파 음악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파 시대에는 개인적 음악의 감정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정적이고 감정적인 선율, 화려한 감정적 클라이막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음악가 개인이 느꼈던 감정들을 음악으로 많이 표현하죠.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쇼팽이 만든 노래 중에 아주 짧은 왈츠곡이 있습니다. 자신의 강아지가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도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만든 곡이 왈츠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음악가들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들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표제 음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표제 음악은 제목이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이나 그림 등 특성 이야기를 음악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이 있는데요. 베를리오즈가 자신이 꿈에서 꾸었던 내용들을 음악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자신이 문학이나 그림, 꿈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묘사하는 것을 표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아노의 황금기가 나오는데요. 피아노가 악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피아노에서 페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피아노 중심의 음악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통해서 예전에 표현할 수 없었던 포르테와 피아노 이런 악상 표현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피아노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작곡가, 연주자.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직접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음악적 개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연주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돌과 같은 인기를 누렸던 작곡가이자 연주자가 리스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낭만파 작곡가들의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은 프레데리크 쇼팽입니다. 쇼팽은 1810년에 태어나 1849년에 돌아가신 짧은 생을 살다 죽은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 정도의 삶을 살다 죽었는데요. 짧았지만 강렬했던 러브 스토리를 남겼던 쇼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은 폴란드에서 음악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폴란드 사람,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옆에 사진에 보이는 이 그림이 폴란드의 그림입니다. 어릴 적 폴란드에서 자랐고 폴란드에서 봤던 자연의 경관과 폴란드의 그런 음악들을 음악으로 그대로 표현해내서 폴로네이즈 같은 작품들을 많이 작곡했었죠. 그 후에 쇼팽은 어른이 되고 나서 프랑스로 이사 오게 됩니다. 자, 프랑스에 이주해서 쇼팽이 처음 음악가로 활동할 때 샬롱 같은 데서 음악 연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여인이 조르주 샹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여인 보이시죠? 쇼팽이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옆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여인이죠. 여기는 쇼팽이 있고 밑에 작게 조르주 샹드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팽과 조르주 샹드를 현대 회화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들라크루아가 그린 두 사람의 장면에서 서로 간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조르주 샹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성 소설가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 소설가가 흔하진 않았는데요. 강한 개성을 가진 자유로운 여성이었고요. 두 사람은 1836년에 만나서 9년간 열정적이면서도 복잡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샹드는 쇼팽이 폐결핵으로 힘들어할 때 헌신적으로 돌보며 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샹드의 자녀 문제로 인해 1847년에 결별하게 되죠. 이 사랑은 쇼팽의 음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의 피아노 작품들은 더욱 깊고 서정적인 감정을 닫게 됩니다. 조르주 샹드는 프랑스 사교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 여성이었어요. 남자들을 이렇게 이혼한 여성이지만 남자들과 아주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애정 행각을 펼쳤던 여성이었죠. 그리고 이 샹드에게는 딸아이가 있었는데 결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딸아이보다 샹드를 사랑하는 것보다 딸아이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오해 때문에 이 둘의 연인 관계가 끝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샹드가 소설가였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쇼팽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거나 이러면 항상 쇼팽이 졌었죠. 그래서 쇼팽이 어느 날 즉흥곡을 막 짓게 됐는데 이 곡을 어떻게 짓게 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잠깐 꿈을 꿨었는데 샹드와 말다툼을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말싸움에서 이기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짓게 된 곡이 즉흥곡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쇼팽이 굉장히 우수의 어린 곡들을 많이 지었는데요. 그중에서 녹턴 2번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녹턴 2번은 특별히 조성진 씨가 연주하는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답게 굉장히 서정적인 곡들을 많이 작곡했던 작곡가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러한 곡의 느낌을 잘 살린 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낭만파 작곡가들의 러브 스토리의 두 번째 주인공인 로베르트 슈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만은 1810년에 태어나 1856년에 생을 마감한 작곡가입니다. 슈만의 러브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작곡가입니다. 슈만과 클라라 비크가 있는데요. 슈만은 피아노 선생님인 프리디 비크의 딸 클라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클라라는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슈만과 클라라의 관계는 당대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클라라의 아버지는 이 결혼을 강력히 반대하며 법정 소송까지 벌이게 되죠. 1840년 두 사람은 결국 결혼에 성공했고 이는 슈만의 가곡의 해를 열게 됩니다. 자, 슈만과 클라라 비크. 클라라는 슈만의 곡을 초연하며 그의 음악적 성취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음악적 동반자로 깊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슈만의 정신적 쇠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슈만은 나중에 결국 정신병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슈만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트로이 메라이 클라라를 위한 헌정이라는 악곡이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은 원래는 음악가가 아니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슈만이 훌륭한 법관이 되기를 바랐었죠. 하지만 아버지 몰래 슈만은 피아노를 쳤었고 피아노를 치다가 손을 다치게 되자 이렇게 음악 신부를 창간하기도 하고 작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 그 연주자로의 삶보다는 또 다른 삶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슈만이 음악 신보를 창간하면서 쇼팽, 멘델스존, 브람스, 베를리오즈 등을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죠. 초기의 음악 신보의 표지가 이런 모습이었고요. 현대의 음악 신보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은 비크 선생의 딸인 클라라를 사랑하게 되죠. 클라라는 이 당시에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비크 선생의 반대로 법정 소송을 하게 되었죠. 아마 이 비크 선생님은 슈만이 굉장히 우울하고 자살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940년 30세 때 드디어 결혼에 성공하게 되고요. 이 결혼의 성공으로 인해서 슈만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138곡의 가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피아노의 여제라고 불리던 클라라 슈만은 1896년 76세로 사망하고요. 독일 화폐에 실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슈만이 작곡한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 트로이 메라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죠. 자, 그래서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인공인 세 번째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 프란츠 리스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는 1811년에 태어나서 1886년에 죽은 작곡가입니다. 프란츠 리스트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피아노의 왕으로 군림했었습니다. 마리 다구라는 여성과 사랑을 했었는데요. 마리 다구는 프랑스 귀족 출신으로 두 사람은 1833년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남편과 이혼 후에 리스트와 동거하며 새 아이를 낳게 되죠. 두 사람은 유럽을 여행하면서 리스트의 공연을 함께 했지만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마리는 리스트와 헤어진 후에 그와의 연애를 기반으로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리스트는 그 이후 러시아 공주인 카롤린 비트켄슈타인과 또 다른 연애를 시작하게 되죠.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은 리스트의 손인데요. 리스트는 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10도의 음정을 보통 사람이 그 옥타브를 치듯이 편하게 쳤다고 해요. 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주 폭발적인 그런 포르테와 표현들을 가능했던 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대표적인 곡으로는 사랑의 꿈, 헝가리 랩소디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대표적인 곡들 중에서 사랑의 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3 명의 음악가들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개인주의적인 주관적 감성, 이상, 개성을 중시했던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들을 알게 되었고요. 오페라가 많이 발달했었으며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가 있었죠. 그리고 예술 가곡이 성행하면서 여러 가곡이 발달하기도 했던 시대가 낭만파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낭만파 시대에 대해 알아보고요. 음악가의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